네. 출근길 인사라면서 지금 지역민들 만나고 계시죠? 네네. 지역민들한테 이제 홍보도 하셔야 되고 네. 또 왜 나왔는지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역민들 만났을 때 반응들이 어떠시든가요?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아침 저녁 또 출퇴근 인사도 하고 네. 상가라든지 이런 데도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상이 좋다,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참 만나는 분마다 예.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정말 힘들다. 네. 또 법치라든지 언론 또 외교 등 참 나라가 엉망이다 이런 아주 민주주의 위기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좀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이 민심이고요. 그래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 또 민주주의 회복이 이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네. 지역 생산에 대한 문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결국은 인구 감소와도 좀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 안산은 2018년 71만 7천여 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62만 8천 명으로 네네. 6년 만에 8만 9천 명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과거 우리 반월 신공업도시 그때 건설로 높은 인구 성장 그때 85년에서 95년 그 사이 약 40만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에서 보듯이 바로 핵심은 기업 유치가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글로벌 R&D 그런 타운을 조성해서 국내 기업들을 네.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산에는 또 유수한 대학들 또 테크노파크 같은 그 인프라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청년 인구를 또 흡수한다든지 또 그리고 안산에는 애국인들이 약 9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인데요. 여기에 출입국 또 이민청 이런 것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치안 문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과거에 비해는 크게 안정이 됐지만 우범지대다 또 조두순 범죄, 외국인 범죄 등등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시거든요. 30년간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법과 또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치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 갖고 계세요? 실제 그 안산 지역의 범죄 예방 또 검거 이런 율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시민들의 체감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두순 그 거주 지역에 많은 예산 또 인원을 투입을 하자 조수둔 동네가 더 안전해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면밀한 범죄 예방 진단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안산을 권역별로 맞춤형 범죄 예방 진단을 해서 여기에 안전도시 안산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과거 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장기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해야만이 안산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안산을 위해서 제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전하시는 상록을 지역이 재선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고요. 네. 3선 도전 지역이고 또 당내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공천 면접 보셨죠? 어떻게 어필하셨습니까? 네. 제가 안산 당원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후보를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갖춘 떳떳한 후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 개혁을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더불어민주당과 진심으로 함께 나아갈 그런 새로운 후보를 찾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하는 일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후보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책임지는 정치, 그리고 안산을 위해서 실력 있고 헌신해줄 후보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원분들께서는 딱 믿고 맡길 만한 후보로 떳떳한 후보로 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후보가 돼서 당선이 돼서 22대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입법기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지용 의원님이 된 건데 내가 입법기관이 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또 내 지역구 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한번 입법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그 안전 또 재난 네. 이런 부분들이 계획으로만 될 게 아니고 네네.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실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 참 다릅니다. 뭐 야당에서는 여당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운동권 청산론을 또 정부 여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모두 민생을 말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이게 정말 민생을 얘기하는 여야가 맞을까 하는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지영 예비후보께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 딱 뭐라고 정의해 보시겠어요? 결국은 민생 안전 말도 중요하지만 실천이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 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네. 박지영 예비후보께서도 상당히 좀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잡음도 좀 있고 뭐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신지 예비후보로서 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걱정스러우세요?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다 보니 뭐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O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안산 이 상록을 주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산 주민들께서는 인근의 화성이라든지 시흥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안산은 정체, 퇴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발전하는 새로운 그런 안산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절실할 때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늘 겸손하게 잘 듣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 상록을의 민주당 예비 후보신 박지영 후보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